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채용 동향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채용 동향은 굉장히 독특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이죠. 아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채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채용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하반기 채용에 앞서서 배경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채용에 대한 어떤 흐름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서칭할 때 관련된 부분에서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채용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하반기 채용 동향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상반기보단 좋을까요? 떨어질까요? 저랑 이제 상담하신 학생들한테는 얘기했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가 좀 더 많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가 좀 더 나을 거예요. 상반기 때보다. 상반기 너무 심했거든요. 그럼 상반기, 하반기 관련돼서 총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취업을 준비하는 시장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시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인 기업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구직자가 있습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상태가 어디가 더 민감하냐면, 네. 원래도 계속부터 민감한 부분들은 어디냐면 구직자예요. 근데 구직자가 이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뭐 취준생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든 저렇든 빨리 취업하겠다는 사람들이 31% 정도 된대요. 이게 이제 그 잡코리하고 알바몬에 대한 조사거든요. 31%가 나는 뭐 이것저것 다 상관없이 빨리 취업할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빨리 취업할래요 라는 뜻은 뭐예요? 취업시장이 뭐예요? 약간 혼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취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취업한다.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은 우리 같이 이제 컨설팅하는 고학년 여러분들은 목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목표하는 직무들 있잖아요. 그 직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반대적으로 따지면은 좀 더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뭐예요?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뉴스에서 뭐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흔들 필요는 없어요. 기업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를 어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가장 큰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요거 문제 삼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큰 게 뭐냐면 나는 취업 준비와 관련된 부분에 내 직무에 맞도록, 내 업무에 맞도록, 그 기업에 맞도록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시면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건 뭐가 있냐면 코로나 시대라는 거죠. 그죠?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남이 많아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만남이 작아졌습니다. 자, 만남이 작아졌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예요? 예. 그만큼 취업에 관련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아주 극심적인 얘기로, 예. 올 상반기에 인적성 검사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딘지 아시면 삼성입니다. 삼성이 G사트를 어떻게 썼냐면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삼성이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 린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집이나 아니면은 어떠로 좀 인정적인 장소, 예, 그런 데서 여러분이 직접 하는 부분들을 동시 촬영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행했다는 거죠. 예. 언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취업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볼 수 있고, 상반기 때는 여기는 혼돈이 있었거든요.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도움이 될까? 기업들이 이걸 고민을 했는데, 하반기 때는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죠? 뭐에 예방접종을 했어요?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 예방접종을 했다는 뜻은 뭡니까? 예,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언택 관련된 부분에서 뭐예요? 다양하게 뭐, 인적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면접이나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기회가
여러분한테는 연습도 되고요. 그리고 채용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시기도 어떤 이런 이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어때요? 예, 좋은 곳에 못 가는 거고. 여기에 빨리 적응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언택 만나지 않고도 뭐예요? 면접이 가능하고 만나지 않고도 인적성이 가능하고 만나지 않고도 회의가 가능한 걸 알게 됐어요. 만나지 않고도 뭐예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업은 네, 고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정비가 뭐냐면 사무실 비용이에요. 가장 쉽게.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인적성을 하게 되면 인적성 하려면 뭐 어때요? 학교나 아니면 기관을 빌려야 됩니다. 이거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비용도 뭐예요?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언택이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올 1년이 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 언택이란 부분에 있어서 언택트에 대한 취업 준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예요? 가장 큰 지금은 이슈지만 내년엔 어때요? 가장 보편화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보편화된 상황이 될 수 있는 요 준비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어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4학년 1학기 맞추고 2학기 되시는 분, 2학기 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때요? 올해는 뭐 취업 시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내년에 봐야지 해서 올해는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언택트 취업 준비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클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때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기를 받아요. 그죠? 예, 인기를 받아요. 여러분 있어서 뭐 좋은 기업들 뭐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로 IT 쪽이기 때문에 IT 쪽 뭐 기업들이 정해져 있죠. 네, 기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IT 쪽에 기업들이 정해져 있는 걸 제외하고 전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관련된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1등이 카카오고요. 네, 2등이 네이버고요. 3등이 제일제당이고 4등이 삼성전자, 5등이 한국전력입니다. 자, 1등과 2등, 그죠? 1부 3등. 제가 상담했던 학생들, 그리고 아마 저 말고 이사님하고 상담했던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 선호하는 기업들이 여기죠. 이 기업들을 뭐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게 큽니다. 네, 경쟁률이 어때요? 높아졌다는 거죠. 앞서서 기억하시죠? 어느 부서나 어느 팀이나 무조건 뭐 한다고요? 취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철저하고 전문적이고 어때요? 그런 어떤 내 업무적인 특성들을 많이 살펴줄 수 있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에 맞도록 어때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죠? 네, 놀랍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요구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고요? 네. 그래도 뽑는 사람들은 뽑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펙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력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그거 둘 다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하고 상반기 일부 채용 관련된 흐름에 관련돼서 얘기할게요. IT 쪽은 많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IT 쪽은 많이 뽑습니다. IT 쪽은 많이 뽑아요. 이번에 하반기에 토스가 한 100명 정도 뽑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민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렇게 해서 IT 쪽에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는 좀 더 많이 뽑는데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뽑는 기관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리해서 유리하죠. 좀 더 많이 뽑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채용 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에 공채가 몇 건 있었는지 아세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공채가 한 3, 40건 정도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5건에서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죠. 상반기에 5건, 6건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하반기에 돌리는데, 이 하반기에 돌릴 때 상반기에 만약에 상반기에 100명 뽑았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100명을 뽑아요. 상하반기니까 하반기에 200명을 뽑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반기에 몇 명 뽑냐면 많이 뽑아야 한 100명에서 많이 뽑아야 150명 정도 뽑을 거예요. 많이 뽑진 못합니다. 왜냐면 상반기나 하반기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뭐예요? 기업들이 그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렇게 많이 뽑진 않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안 뽑았던 인원은 추가해서 뽑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상반기 하반기 때 이제 뽑았던 기업들이 뭘 선언했냐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공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LG하고요, 그 다음에 KT하고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공채 안 한대요. 공채 안 하고 수시채용으로 뽑는답니다. 그럼 수시채용의 흐름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수시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수시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언제 뽑을 줄 몰라요. 공채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3월부터 5월, 그죠? 그리고 뭐예요? 3월부터 5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 이렇게 공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채 기간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언제 뽑아요? 그냥 필요할 때 뽑습니다.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을 뽑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수시로 우리가 취업 사이트하고 친해져야 될 이유예요. 수시로 우리가 취업 사이트를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취업 사이트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대기업 기준으로 리크루팅 사이트가 있어요. 리크루팅 사이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수시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공채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수시로 뭐 한다고요? 확인하자. 수시로 확인하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가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 채용용 인턴을 많이 준비할 거예요. 채용용 인턴. 그동안에는 인턴대로 따로 채용은 채용대로 따라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채용용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인턴 인원을 뭐 2배수나 아니면 1.5배수를 뽑아요.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취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용 인턴이 많이 뜰 거예요. 이 채용 인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미션을 줄 겁니다. 부서 팀의 미션을 줄 거고요. 개인별로 미션을 줄 거예요. 그 미션을 통과를 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처럼 인턴이 뭐예요? 출근 퇴근하고 하셨던 프로젝트 한두 개 조그만 거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자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도록, 그죠? 취업자가 아니라 정규직하고 여러분들이 사원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는 그런 인턴이 될 거예요. 그만큼의 어때요? 여러분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 경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있어서 저학년들이 있어서 인턴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인턴을 처음에 있어서 그게 채용형 인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면 그냥 인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어. 채용형 인턴이긴 하지만 저희는 뭐예요? 뭐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죠? 채용 인턴을 많이 뽑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거기 안에서에 대한 나의 경험은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에서 그 하고 있는 공모전이나 뭐 서포터즈 활동이나 관련된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거기 플러스 알파를 줘서 뭐 어때요? 플러스 알파 줘서 채용에 관련돼서 바로 어때요? 뭐 인적성을 면제해 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그쪽에서 뭐 어느 정도 뭐 퍼센테이지를 더 쳐준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전이나 서포터즈 활동하고 채용 연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도 많이 어떤 지원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것들은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취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직 준비를 할 때, 일반적인 구직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죠. 그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우리는 알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4학년, 3학년 기준으로, 3학년 기준으로는, 4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는 준비 끝나셔야 됩니다. 4학년 2학기 때는 준비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인적성을 같이 준비하시는데, 인적성을 준비하실 때 뭐 2개월 했어요, 3개월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5, 6개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6개월 정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2, 3개월 계속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틈틈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 이력서를, 인적성을 완성하는, 인적성에 관련된 부분 공부는 적어도 5, 6개월에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량 준비하시는 거. 역량 준비하는 거는 원래 1학년부터 해야 돼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2학년부터 하거든요. 2학년 제가 상담하는 2학년 여러분들은 역량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경험 많이 쌓으라고. 이 경험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도 같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학년은 역량이고요. 경험 준비하는 거. 고학년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준비 그리고 어때요? 인적성 준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날짜까지 적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업 활동을 할 텐데 취업 활동할 때에 대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불안한 부분들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죠?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무조건 취업만 하면 돼요. 기억하시죠? 무조건 취업만 하면 돼요. 정규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무조건 취업하면 됩니다. 요거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TO. 각 회사마다 많이 뽑는 직무를 지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많이 뽑는 직무. 그러면 IT계에서 가장 많이 뽑는 직무는 뭐예요? 개발직이죠. 개발직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럼 적게 뽑는 데는 어디예요? 기획이나 아니면 DBA나 이쪽은 조금 뽑아요. 상대적으로 경력자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예요? 저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저 다 인정하고 싶어요. 아마 저 말고 같이 이제 함께 하시는 이사님도 다 인정하고 싶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력자가 돼야지 다른 쪽에 좀 더 보편화되거나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단추가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쪽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전하는 쪽은 저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전하는 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나 빨리 내느냐. 중소기업은 얼마나 빨리 내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소기업이 얼마나 빨리 내느냐 중요한 이유는 요겁니다. 자, 만약에 오늘이 8월 1일이에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날 공고가 뜨고요. 8월 10일날 공고가 마감이 됩니다. 대부분 언제 낼까요? 네, 8월 10일, 9일, 8일날 냅니다. 근데 너무 좋은, 너무 스펙이 내 마음에 드는 학생이 8월 1일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8월 10일까지 기다릴까요? 미리 면접을 볼까요? 기업들 입장에서 미리 면접을 보죠. 왜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빨리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지원하십시오. 8월 10일까지 기다렸으면 안 돼요. 빨리 지원하십시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취업 사이트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여러 취업 사이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사이트의 대표적인 거는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그리고 뜬금없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각각에 대한 사이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인과 잡코리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민간 사이트입니다. 자, 민간 사이트의 장점은 뭐 있습니까? 빠르죠. 그리고 서비스가 어때요?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직관적인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사이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등록해 둡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커스터마이징된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를 등록해 놓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4학년 지금 컨설팅 받고 있는 4학년 분들은 본 컨설팅이 끝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라도 반드시 요적을 통해서 지원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1, 2등 사이트가 어디냐면 여기 사람이라고 잡코리아입니다. 이 두 개 사이트는 뭐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사이트예요. 이 중요한 사이트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사이트가 워크넷입니다. 워크넷. 자, 워크넷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민간이 빠를까요? 정부가 빠를까요? 그죠? 민간이 빠르죠. 그럼 민간이 안전할까요? 정부가 안전할까요? 정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그럼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취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근무시간, 급여, 그리고 뭐예요? 어떤 업무 환경. 예. 여기에는 그 관련된 내용이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여인데 회사 협의 어때요? 이거 많이 주는 겁니까? 조금 주는 겁니까? 그죠? 이거 조금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급여 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청년치다 강소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년치다 강소기업은 대한민국에서 한 1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3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거나 떨어뜨립니다. 여기는 일생활 우수, 고용환경 우수, 그리고 뭐 하나가 이제 뭐 직업환경 우수, 이런 세 가지 우수 사항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은데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거긴 어디 있다고요?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아래쪽에는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앞서서는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얘기했어요. 그럼 외국 기업은 어디서 봐야 됩니까? 라는 사이트는 여기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에서 여기는 오로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자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뭐 있냐, 외국 기업이 직접 올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냐면 그 헤드헌팅 사이트를 통해서 올린 것들이 많아요. 헤드헌팅 사이트. 그래서 헤드헌팅 사이트가 여러분 갑자기 뭐냐면 HID 뭐라고 되어 있고요. 무슨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제가 특정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놀라지 마시고 그 내용이 있다는 건 뭐예요? 취업을 대행해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기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예. 법인을 만들고요. 10명에서 5명, 적게는 한 3, 4명 정도 있는 그런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따로 인사팀이 없어요. 인사팀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인사팀이 없다는 건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따로 외부의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진행하기 불편하니까 사람을 뽑고 안전하게 뽑고 진행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헤드헌팅 사이트를 둔다고요. 헤드헌팅 회사들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뽑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피플앤잡 사이트에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장 뽑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최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기업들이 사람을 안전하게 뽑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첫 번째인 내부자 추천입니다. 이 내부자 추천은 예전부터 뽑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잡카페나 아니면 그 학과 사무실에 있는 그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 공고에 어떻게 했냐면은 땡땡 기업 모집 여기 지원할 사람은 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잡카페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내부자 추천의 장점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경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적죠. 그만큼 내가 붙을 확률이 높은 데가 바로 내부자 추천입니다. 근데 내부자 추천을 여러분들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 위주로 바라봐요. 이 단점 위주로 바라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거예요. 내부자 추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 급여가 작을 것 같고 기업이 작을 것 같아요. 물론 급여가 작고 기업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 어때요?
붙을 확률이 높으면 내가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어때요? 좀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른 게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원하는 직무가 어때요? 학과별로 그 학과에서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헤드헌팅 파견 회사가 있습니다. 헤드헌팅 파견 회사에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등록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별로. 거기에 여러분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등록해두면 그 헤드헌팅 사이트에서 어떻습니까? 직접 여러분에게 연락을 가서 연결을 해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기업들한테.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저 신입직을 혹시 헤드헌팅 사이트에서 뽑나요? 네. 신입직은요. 네. 신입직하고 경력직을 같이 뽑으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자료들이 많으면 헤드헌팅 회사에서 보고 연결할 사람들을 연결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등록하라고요? 헤드헌팅 파견 회사에 등록하세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력서 인재풀이 있습니다. 이력서. 여러분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이렇게 하길 바래요. 이렇게 하길 바래요. 여러분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4학년은 무조건 등록해둡니다. 등록해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요. 아침에 한 번, 밥 먹고 나서 2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스마트폰에 앱 있잖아요. 거기다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아침에 한 번, 밥 먹고 나서 2번 하십시오. 이렇게 2번 하시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여러분의 이력서가 상단에 올라가요. 기업들이 직접 이력서를 볼 일이 있거든요. 급하면. 그죠? 급해서 이력서를 볼 때 여러분 이력서가 첫 장에 올라가요.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의 이력서가 갱신돼서 가장 첫 번째 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뭐 하셔야 돼요? 로그인만 하셔도 돼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없어요. 오늘 찾아내도 없죠. 내일 찾아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로그인 하십시오. 언제? 아침에 한번, 밥 먹고 나서 한번.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무지하게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개인적으로는 내부자 추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부자 추천은 이때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이 계속 있어 왔던 요걸 제가 추천하는 건 뭐예요?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작다고, 그죠? 그리고 급여가 작다고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온 게 아니라, 그죠?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 채용 동향에 관련된 것들 저희가 얘기 나눠봤어요. 일단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다. 하반기 일자리가 많이 되지만 상반기를 포함한 만큼은 풍부한 일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구직자들이 어때요? 묻지마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어때요?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공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어떻다고요? 그 공채에 관련된 부분, 사라진 공채에 관련된 변화된 거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뭐 말씀드렸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일자리 그 관련돼서 중견기업, 대기업은 예, 얼마나 많은 직무에서 사람을 뽑는지가 기준이고 중소기업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내느냐가 바로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용 사이트에 관련된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채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모든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저학년 입장에서는 듣고 어때요? 빨리 저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서 뭐예요? 취업 사이트가 뭔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고학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빨리 이력서 자기소개 등록해 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등록하시면서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잊지 마시고 제가 했던 내용들, 제가 부탁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취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